I wonder if in heaven, if I'll still have you by my side. Cause I don't ever know if I'll ever let you go. I'll never let you go. 안녕하세요. 슈퍼리치드 하우스 채널 한성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매트라이프 생명의 김소전 FSR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이신가요? 네, 요즘 대표님 네. 그 뉴스에서 이제 아파트나 주택에 대한 증여가 폭증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쵸, 많이 들었죠.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저는 이제 고급 주택을 전문으로 맞아요. 중개하는 회사다 보니까 저희 슈퍼리치드 하우스 고객분들께서 이 증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렇죠. 또 부동산을 매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매물을 의뢰를 했다가 요즘엔 이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뭐 이런 세금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증여세가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이참에 증여세로 오히려 그냥 세금을 납부하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뭐 그러한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증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주실 네, 예정이신가요? 맞습니다. 네. 그 최근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연령대의 비중이 20대 이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집값이 급등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차라리 빨리 부동산을 증여를 하자라고 선택하는 부모님들이 네. 늘어나신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증여, 더 자세히는 증여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증여세와 네네. 그리고 상속세 이게 네네. 뭐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네. 증여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일단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이에요. 네. 이제 두 세금의 규정은 대부분은 비슷한데 이제 세법상의 좀 다른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네. 자,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 선고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간단히 말하면 상속은 누군가 사망을 해서 생겨나는 돈이고, 네. 이제 증여는 살아서 받게 되는 돈인 것이죠. 네. 일반적으로 증여는 이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그러면 증여도 일종의 계약으로 볼 네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증여일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맞습니다. 민법상 증여일은 증여계약의 성립일이지만 네. 국세기본법에 의해 실제로는 증여의 이행을 받은 날, 즉 재산을 취득한 날을 증여한 날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네. 실제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 증여일이고요. 네. 이제 보험금 지급에 대한 증여일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그날을 증여일로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증여를 주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에 의해서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그날을 증여받은 날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재산별로 증여할 수도 있고 상속할 수도 있을 텐데 보통은 어떻게들 하시고 계시죠? 물론 이제 재산 가액이나 가진 물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물론 정확한 부분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선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이나 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증여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즉 고객님들도 보면은 좀 사전 증여를 많이 하시는 편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네. 앞으로 점점 시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는 것 같고, 이제 상속은 아무래도 상속 당시의 가격으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증여를 해서 이제 그때의 가액으로 증여받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합리적일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판단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부동산은 단순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 문제들도 있고 증여를 받을 사람에게 네네. 부동산 청약 시기가 걸려 있다거나 그렇죠. 또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하게 현재 뭐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럴 땐 어떻게?
맞아요. 네. 그래서 증여는 이제 증여를 좀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전 하셔야 계획에 돼요. 따라서.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장기간의 플랜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 증여 시에도 이제 증여세 공제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부모님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이제 아이들의 미래가 아주 창창해질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음에 그 화면 한번 보실게요. 네. 증여세 공제 한도, 면제 한도라고 해서 보시면 네. 이제 배우자에게는 6억까지 공제가 되고요. 네. 자녀들은 10년 단위로 증여세 공제가 되는데 이제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2천만 원 단위고요. 네.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단위로 이제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타 친족으로 되어 있듯이 며느리나 사위한테도 네. 이제 1,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신 거죠. 네. 그래서 현금이 조금 많으신 분들은 이제 10년 단위로 자녀들에게 계속 세금 없이 이렇게 증여를 하시면 향후에 뭐 상속하시는데도 좀 절세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뭐 일단은 성인이 다 된 다음에 증여를 시작하면 이제 10년 단위니까 네.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 텀이 몇 번 안 돌아가잖아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우리도 수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이가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사전 증여 계획적으로 하시면 꽤 많은 금액들을 증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1살 때 네. 2천만 원 가능하다고 했죠. 네. 11살 때 또 2천만 원 하시고요. 네. 다음 21살 성인이 됐네요. 네. 그럼 5천만 원이 가능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10년 단위로 그 뒤에도 계속 5천만 원씩 가능하시면 거의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61세까지 만약에 계속 부모님 오래오래 사셔서 감사하게도 네. 계속 증여를 해주셨다. 네. 그러면 한 2억 9천만 원. 그래도 한 3억 정도 네. 뭐 세금 하나도 없이 그래 조금씩 받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어차피 증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절세를 하셔야 되는 건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저희 그 네. 실제 고객분들 중에서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금 증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자녀분께서 그때 당시 제가 계약을 한 당시에 35 네네네. 정도 됐었는데 그때 총 한 15억 정도 자산을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순차적으로 세금을 최대한 좀 아끼고자 부담부 증여라는 것도 그렇죠. 활용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현금 증여도 그런 식으로 시기에 맞춰서 조금씩 맞습니다. 분할해서 해서 15억을 하는데 35년을 걸려서 하셨다고 하는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럼요. 예, 그거만큼 굉장히 사전에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증여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네네. 증여한 후에도 네네. 신고를 또 해야겠죠?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네네. 일단 기간에 납부시에는 가산세도 붙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는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일단 증여를 받은 경우에 3개월 이내에 일단 증여세는요, 증여 받은 사람이 내는 겁니다. 네네네. 증여를 받은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자진 납부하셨을 경우에는 3%또 그 감면 받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일정 잘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 제 고객님 같은 경우도 그 최근에 미성년자 자녀 3분이 있어서 네. 좀 약간 현금을 조금씩 증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네. 뭐 이런 고민을 저한테 하셔서 네. 이 미성년자 분들이니까 아직까지 증여를 안 하셨다면 1차적으로 2천만 원 증여를 하시고 이제 성인이 되는 타이밍에 3천만 원 추가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나아가 보자라고 해서 이제 제안을 드렸고 네. 이제 그분은 그런 식으로 2천만 원씩 이체를 하신 다음에 이제 연금 저희 그 펀드로 운영되는 게 있어요. 변액연금보험 그쪽으로 해서 운용을 해서 향후에 아이들이 성인이 돼도 지금 그냥 증여한 돈이 그대로 계좌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운용이 돼서 수익까지 붙을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아이들이 자기 계좌에 계속 운용되고 있는 시드머니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죠. 그러네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증여를 한번 하게 되면 네. 뭐 죽을 때까지 계속 세금 없이 네네. 받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어떤 이게 부분이죠? 나는 분명히 증여를 했는데 또는 증여를 받았는데 이게 상속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와 같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10년 단위고 네. 이제 사위나 며느리처럼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돈을 준 사람이 사망을 하면 네. 이게 증여가 아니라 상속 재산으로 다 간주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네, 맞아요. 상속세 같은 경우는 그 재산가액 전부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고 증여는 내가 받은 만큼에 대한 것만 세금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속 재산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상속세가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사전 증여 하는 게 받을 거 있으면 빨리 받아라. 뭐 어르신들이 가끔 그런 말씀 하세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웬만하면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이제 본인도 건강할 때 빨리빨리 사전 증여를 받아두는 게 좋다. 이제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형제간에 이제 네. 아파트를 증여하게 되면 이때는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 뭐 네네네. 좀 궁금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형제간에는 그 1,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데 지금 아파트라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나라 아파트 부동산. 지금 뭐 다 10억 뭐 다 네, 넘어가고 최근에, 훨씬 넘어가고 네, 지금 얼마죠 요즘에? 서울의 수도권의 평균 지금 매매 거래 가격이 12억대에서 15억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 그래서 이게 뭐 지금 1,000만 원 증여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어디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법이 있는데 네. 일단은 아파트 가격 훨씬 비싸고 증여받은 동생이 증여세를 내야 돼요. 근데 이게 증여세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뭐 첫 번째겠죠. 증여를 하려면. 네네. 아니면 아파트를 형한테 그냥 사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면 형이 그쵸. 양도세, 네. 그렇죠. 양도세를 내야겠죠. 취득세도 납부를 그렇죠, 해야 그렇죠. 할 거고. 그래서 네. 다음 화면 한번 보실게요. 네. 이게 증여세율인데요. 이게 상속세율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 세율에 의해서 지금 증여세율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리 확인도 하셔야 되겠지만 아니면 매매를 통해서 동생이 형에게 아파트를 사고 네. 형은 양도세를 내야겠죠. 네. 어떤 방법을 택했을 때 얼마가 나오느냐에 대해서 형제 간의 상황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사전에 해보시고 또 회계사님 또는 우리 김소준 FSR님을 통해서 좀 미리 사전에 좀 준비를 해주신다면 네,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네네. 조금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자, 저도 아들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죠. 줄 거 있으면 빨리빨리 주라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합리적인 절세 방법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는데 오늘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네. 되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증여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문의를 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른 에피소드를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